자, 상사법칙은요, 여러분들 회전수나 임펠러 지름이 변할 때 유양동 순으로 비율로 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는데 펌프가 이렇게 두 대가 있는 거예요. 1번 펌프가 있고요. 펌프가 두 대가 있습니다. 1번 펌프와 2번 펌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의 유량 Q1, Q2. 얘도 유량이 있을 거고 이 펌프도 뭐가 있을까요? 유량이 있겠죠. 이 펌프에 양정도 있을 거고요. 이 펌프에 정해져 있는 양정도 있을 거고 또 이 펌프에 뭐가 정해져 있냐면 동력도 정해져 있을 거고 얘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펌프마다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성들이. 또 뭐가 있냐면 직경이 있습니다. 임펠러 직경. 아까 프로펠러라 그랬죠? 요게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요거. 회전수 그렇죠. 제가 볼 때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 상사법칙에서 제일 포인트 되는 건 이 회전수입니다. 회전수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회전수가 있으면 마찬가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것도 있으면 요것까지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거의 관계, Q1과 Q2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무슨 법칙이냐면 상사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순서는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쓸 필요 없어요. 유, 양, 동순입니다. 유량, 양정, 동력순입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유량 Q2, 만일 내가 요 유량 Q2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Q1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회전수비를 곱합니다. 양정을 구하고 싶어요.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동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요 P2를 구하고 싶으면 얘 알고 있는 P1에다가 뭐를 곱하라고요? 회전수비를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1, 2, 3순입니다. 1, 2, 3. 1승, 2승, 3승.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유양동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유량, 양정, 동력, 유양동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하다고요. 그리고 1, 2, 3. 만일 얘가 틀려요. 뭐가? 직경이 틀리면 직경까지 고려를 합니다. 만일 직경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직경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땐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만일 임펠러 직경이 틀리다라고 하면 뒤에다가 무조건 원이 밑으로 가요. D1분의 D2, D1분의 D2, D1분의 D2인데 1, 2, 3, 3, 2, 5. 1, 2, 3, 3, 2, 5. 1, 2, 3, 3, 2, 5.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읽듯이 그냥 무르르듯이 1, 2, 3, 3, 2, 5, 1, 2, 3, 3, 2, 5 이렇게 유양동은 1, 2, 3, 3, 2, 5, 1, 2, 3, 3, 2, 5 당연히 그것만 알면 문제를 못 풀겠죠, 그죠? 근데 요 승수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유양동 순으로 해서 하고 1, 2, 3, 3, 2, 5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량 단위는 얘가 될 수도 있고 리터 퍼 분이 될 수도 있지만 대표 단위만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뭐 축동력이든 동력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 축동력이라고 나와 있지만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축동력에 가보니까 여기 L이라고 해놨죠?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요거 난 그냥 P라고 표시한 것 뿐이고 여기 가보니까 뭐가 붙어 있습니까? 효율이 만일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효율까지 곱해줘야 된대요. 근데 아직은 저는 효율 나오는 건 기사 쪽도 그렇고요. 관리사 쪽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효율이 주어진다면 효율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서 동력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관리사 때 2번인가?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공개되고 나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요 문제는 꼭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요게 상사법칙이고요. 그 다음 비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공식을 여러분들 따로 정리를 해두세요. 자, NS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N 루트 Q에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워두셔도 되는데 저는 H에 다른 식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게 더 외우기 편하더라고요. 4분의 3승이. 왜냐하면 이게 Q잖아요. 루트 N의 Q에 얘가 몇 분의 몇 승이죠? 루트가? 2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1, 2, 3, 4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좋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싫으면 하지 마세요.
네, 싫으면 여러분들 이 왼쪽 걸로 하시고 저는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똑같거든요. 이거 0.75승? 4분의 3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꿔보면 그나마 그래도 기억에 좀 남지 않을까. N은 뭘까요, 여러분들? 회전수. 네. 얘는 뭐예요? 유량. 네, 메타 3승/s 세크. 세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볼 게 있네. 여러분들 뭐를 보시냐면 거기 책에 가보세요. 이거를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세크당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당. 예. 요것만 조심하십시오. 문에 여기 넣어줄 때 여러분들 초당으로 넣으면 안 되고 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분당 회전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위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전향정이에요. 얘는 전향정, H는 전향정이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얘는 뭐래요? 단수, 문제에서 줍니다. 몇 단 펌프다. 뭐 2단 펌프다, 3단 펌프다. 2로 나눠주거나 3으로 나눠줘서 그냥 계산기 누르시면 여러분들 정말 단순하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 1차 때도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공식들을 여러분들 다 암기하시고 나시면 우리가 펌프 쪽에 가면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 266쪽에 가면 펌프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 이상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옵니다. 네, 요거는 이상현상은. 266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이상현상이라고 있어요. 자, 펌프에 생길 수 있는 이상현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수격작용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에 가보면 맥동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로 여러분들 당연히 이름은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건 뭐냐면 공동현상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자, 결국 이거예요. 흡입 측 배관의 손실이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공동현상이 발생을 한다. 물의 압력이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기포가 발생한대요. 자, 이거 보세요. 배관 내의 압력이 이건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압력이기 때문에 이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압력보다 낮아지면 물과 배관에 흘러가는 물과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압력이 서로 압력차가 생기면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기포가 발생해요. 기포. 그럼 이 기포가 보시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펌프라 그랬죠. 펌프가 막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기포가 여러분들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이 기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와서 뭐를 친다라는 겁니까? 임펠러 쪽을 여러분들 땅땅 친다라는 거예요. 계속 물이 아닌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손실을 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몇 번 도니까 1분당 막 2000번씩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기들이 여러분들 빵빵 치면 손실도 커지는 거고 얘가 고장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현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단 공동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손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1차 측에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MPSHAV와 MPSHRE가 서로 거꾸로 되면 RE가 더 커버리면 공동현상이 발생하고 또 배관 내의 압력보다 포화증기압,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화증기압이 클 경우에 발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영어는 알아둬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동현상 또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요거 공기가 발생하는 공기방울이 발생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원인이 뭐냐면 원인과 대책이 있는데 저는 원인보다는 뭐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올까요? 대책이 더 잘 나옵니다. 어떻게 그럼 방지를 할 수가 있겠냐. 자, 원인 한번 볼까요? 흡입수두가 클 때. 그러니까 흡입수두가 크다라는 건 결국 이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빨아올리는 높이, 여기서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관 손실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빨아올리는 높이가 클 때, 그리고 임펠러 속도가 클 때, 너무 큰 거야 임펠러가. 이게 2000번 돌아야 되는데 막 5000번씩 도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그래서 회전 속도가 클 때. 관경이 작을 때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러분들 관경이 작으니까 여기가 너무 작으니까 유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럼 흡입 관경이 작다라는 건 뭐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유속이 빠르다라는 두 개가 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흡입배관, 아까는 여기 흡입수두라고 했지만 비슷한 얘기입니다. 마찰 손실이 클 때, 결국 여기 마찰 손실이 크면 여기 공동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이럴 때도 있대요. 뭘 때? 수온이 높을 때. 근데 뭐 썩 좋은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책을 여러분들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대책 세울 때 제일 좋은 거, 얘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흡입 간격을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 유속을 느리게 한다.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온이 낮잖아요. 흡입수들을 작게 한다. 수온을 낮춘다. 이런 것들이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골라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가급적 낮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가급적 낮게 한다라는 건 이걸 줄인다라는 거예요. 수조로부터 이 펌프를 여러분들 낮게 아래로 그러니까 수조에 가깝게 설치해라 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흡입 양정이 짧아지는 거죠.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 그러니까 얘는 흡입 배관을 없애는 겁니다. 펌프를 여기다 넣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임펠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펠러가 윙 돌아가지고 그냥 바로 여러분들 올려주는, 흡입 배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흡입 관로를 없애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흡입 간격을 어떻게 한대요? 크게. 유속을 어떻게 한다? 크게야 낮게 해요. 낮게죠, 유속을. 방지 대책이니까 유속을 낮게. 펌프의 회전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낮게. 펌프를 한 대가 아니고 약간 손실을 나누는 개념으로 해서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한다. 또는 자, 여기 보실래요?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단흡입이고요. 양흡입이 있는데 얘는 에너지를 한쪽에서만 흡입하는 애고, 얘는 에너지를 어떻게 흡입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흡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이 더 좋아지게, 효율이라기보다 약간 그 뭐라 그러죠? 하나가 감당해야 될 거 2개가 나눠서 하는 거니까 결국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죠. 자, 현상 보세요. 현상이 중요하죠. 현상도 소음과 진동이 생깁니다. 손상 및 부식 생깁니다. 펌프 효율이 감소됩니다. 소음과 진동이 생기고 손상 및 부식이 발생하고 펌프 효율이 감소합니다. 즉 펌프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이상현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캐비테이션입니다. 요거는 1차 때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정말 잘 나옵니다. 특히 정의도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원인 이런 거보다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수격작용입니다. 수격작용은 물이 주는 뭐예요? 물이 주는 충격입니다. 물이 주는 충격. 그럼 요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 수격작용은 물에 의한 충격이니까 솔직히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만약 펌프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만약 밸브가 이렇게 있다. 밸브가 여기다 하지 말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어차피 여기에 이제 개폐 밸브가 만약 있다라고 하면, 자,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갑자기 닫은 거야. 원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펌프가 이렇게 토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얘를 갑자기 확 닫았어요. 급격한 폐쇄를 한 겁니다. 그럼 물이 어디에 부딪혀요? 가고 있던 게 여기 부딪히겠죠? 다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디로 보내요? 이쪽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다시 가죠? 근데 여기 막혀있죠? 다시 땅 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안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되냐면 수온도 상승하고 손실도 커지는 거고, 또 뭐가 부서질 수 있습니까? 압력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거나 이런 게 다 부서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수격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압력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운동 에너지가 얘가 갑자기 어떻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리니까, 확 막혀버리니까 운동하고 있던 게 요 밸브에 다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되냐면 압력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압력파를 계속 땅땅땅땅 친다라는 거. 그럼 요게 어떻게 돼요?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격작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관 말단에 뭐를 설치합니까? 네, 수격 방지기 워터 해머 쿠션이라는 걸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물에 의한 충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대책 한번 보실래요? 대책. 유속의 차이가 크지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유속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너무 큰 유속차가 나타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물에 의한 충격이 생길 수 있다. 관로의 광경을 크게 한다. 그러면 유속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대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뭐를 낮추래요? 유속을 낮춘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유속 낮추는 게 제일 좋은 거네. 광경을 크게 하거나 또는 뭐를 감소시켜서? 유량을 감소시켜서. 펌프를 너무 멀리 설치하지 말래요. 이 밸브를 가까이 설치하고 얘를 열 때 확 열지 말고 어떻게 서서히 닫으라는 거예요. 서서히. 뭐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플라이 휠이란 장치를 설치해서 속도가 빨리 변화하는 걸 뭐 막아주래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수격 방지기 나와 있죠. 네, 수격 방지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고 수격 방지기 여기 가시면 수격 방지기란 말 나와 있죠. 워터 해머 쿠션 요거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얘는 영어로 지금 영어가 안 나와 있네요. 아까 캐비테이션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수격작용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워터 해머 맞아요. 네, 워터 해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오른쪽에 가면 서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징 여기 얘는 한글말로 뭐라고 한대요? 맥동현상이라고 한대요. 자, 얘는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가 뭔지 주기적으로 이게 변한대요. 자, 보통은 우리가 유량계가 이거라 그랬죠. 또는 압력계. 자, 설비가 있으면 제대로 된 설비면 이 압력계는 하나의 압력만을 지시해야 되는 거고 유량계도 하나의 유량만 딱 지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변화값이 거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맥동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1메가파스칼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1이 됐다가 1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1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10이 됐다가 약간 숨 쉬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람 맥박 뛰듯이 1, 10, 1,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 자, 얘를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맥동현상 또는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건 다른 게 아니고 요거를 하나 알아두세요. 펌프 성능 곡선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곡선이거든요. 펌프 성능 곡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오전반이랑 헷갈려서 그래요. 펌프 성능 곡선을 나중에 배우면 성능 곡선은 모양이 이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무슨 방향이냐면 이걸 우리가 우하향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능 곡선을.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펌프는 고장이 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잘못된 맥동 현상이 일어났다면 성능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세팅값이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X축이 세팅값이 몇이에요? 2개잖아요. 자, 만일 여기가 1이에요. 자, 근데 1인데 여기는 1이란 값도 가르칠 수 있고 내려가 보니까 2개가 겹치잖아요. 여기도 겹치잖아. 그러면 얘 하나 값에 짝지가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2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1에서 5. 그러면 1이란 압력이 됐을 때 유량이 1일 수도 있고 몇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5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우리가 비정상이 됐을 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맥동 현상이 생겼을 땐 이게 일어나요. 그래프 모양이 무슨 모양? 우상향이 일어나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양이 생겨요. 그럼 방지 대책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뭐로 만들어주면 되냐면 우하향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성능 곡선을 우하향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다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맥동현상 서징입니다. 맥동현상 서징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3개 꼭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체 측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점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자, 여기 보세요.
스토크스 법칙, 낙구식, 스낙. 이걸 문제에서 줘요. 스토크스 법칙을 기초로 한 점독의 이름은 스토크스 법칙을 기초로 한 점독의 이름은 하고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낙구식 점독에 이렇게 그냥 고르실 수 있으면 되고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점독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뉴, 맥스. 뉴, 맥스. 뉴, 맥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 무슨 법칙 나와 있습니까? 하겐포화젤 나와 있죠? 하오세. 두 가지 정도만. 하오세. 이것까지 알아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딱히.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 하오세. 자, 그리고 종류 다시 정리하면 스낙, 뉴맥스, 하오세.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시간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만약 요거를 문제에서 줬어요. 스토크스 법칙을 문제에서 줬어요. 그럼 스낙, 낙구식 점독에 낙자로 시작되는 거 그냥 찾아주시면. 뉴자로 시작되는 거, 뉴턴의 점성 법칙을 줬습니다. 그럼 뉴니까 맥자나 스자로 시작되는 거 그냥 찾아주시는 거고 하겐포화젤이면 오자나 세자로 시작되는 거 그냥 찾아주신다. 그냥 기본 여러분들 암기다라고 그냥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